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일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는 이게 터무니없는 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로자를 위한다는 법인지 모르겠고, 또 사측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근로자랑 사측 둘 다 득이 안 되면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의미 없는 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효과 자체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구의역 사건, 이 지금 불쌍한 친구 사건이죠.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죽은 사건.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들인데, 산업재해는 항상 일어납니다. 20년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죽었어요. 참 안타깝고 애도할 만한 일이죠. 근데 경영 책임 아니 이게 왜 경영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장님은 저기 어디서 뭐 비서나 뭐 이런 사람한테 공사 어느 정도 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아 지금 한 진척이 뭐 몇십 퍼센트 됐습니다. 아 그래? 안전하게 다들 하라고 전달해줘. 신경 쓰고 관리자들한테 이러고 사장님은 딱 끝이에요.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일에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고요. 진척되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아 그런가, 그럼 언제부터 돌아갈 수 있는가, 딱 이런 거 정도만 관심이 있을 텐데, 일단 이 당에서 만들었어요. 저 이 당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주 4일제를 권유한 것부터가 이 당의 모토가 안 맞아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주 4일제도. 왜 주 4일제가 아니냐면, 주 4일제를 하고 임금은 똑같이 받는다? 그럼 기업이 손해를 다 봐야 돼요.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180만 원 주고 고용했던 노동자를 주 4일 일하고 180만 원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주 5일이 아니라 하루를 빼먹으니까, 하루 지금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시급 대략 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8시간 근무하면은 월 40만 원씩 손해를 봐야 합니다. 총 4주로 계산했을 때요. 이건 기업한테 손해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랑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공기업이랑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기업은 사람을 더 충원해서 임금 낮추고 뽑으면 돼요. 근데 열악한 중소기업들한테는 한 달 벌어 한 달 직원들 월급 주는 회사들한테는 이게 버겁습니다. 전혀 가난한 사람들 위한 법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발의한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이게 가장 큽니다. 1년 후에 50인 미만 3년 후에 벌금이 50억이라는데,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그거 떠왔고요. 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전치 대략 뭐 8주 이상 되게 엄청 길게 부상자 2명 발생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자 이렇게 백혈병 같은 거 걸리면 안 돼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안 된답니다.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등등등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당연히 죽으면 안 되죠.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 이게 이렇게 읽어보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생산하는 현장에서, 생산직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려고 안전 부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는 사람이 잘못해서 생겨요. 사람이 잘못해서 90% 이상 모든 산업재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자들은 그거 주지시켜줘요. 아, 오늘 몸이 안 좋다? 안 좋으면 퇴근해라. 이렇게 보통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 알아서 반응해야 되는데, 알아서 근로자가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라고 회사에서도 가르치고요. 관리자들한테 그러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작업자가 피로해서건 뭐 이제 주치해서거든 뭐 이제 전날에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었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식곤증이 온다거나 뭐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른하잖아요. 그런 춘곤증 같은 게 온다든가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탈진해서 기력이 없어서 그렇거나 겨울에 몸이 너무 경직돼서 그렇거나 그래서 스트레칭 등 여러 가지를 기업에서 신경 써서 근로자들 챙겨줘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거든요.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 끼었다?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낀 경우가 태반입니다. 장갑을 끼고 기계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보통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돼요. 재발 방지 사항 뭐 등등 수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그 관리 감독자가 하기 나름이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외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급 용역 이제 이런 얘기도 그냥 외주 맡겼는데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고가 사망 사고 사람 죽었을 경우 뜬금없이 사장님이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당한 질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기업들은 공장이 많잖아요. 같은 사유로 같은 부상자랑 질병이 계속 여기 나와 있죠. 6개월 이상 치료나 2개월 이상 치료가 부상한 10명 이상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갑니다. 1억 원 이상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는가? 근데 지금 이 법이 발효가 돼서 되기 전에 사람들도 말이 많았어요. 이 법이 발효가 되자마자 지금 생겨났어요. 삼표 산업이라고 경기도 양주 이제 체력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토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돌아가신 분들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고 지금 이 회사가 첫 케이스에 첫 봤다에 지금 판례도 없고 따로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이래 하면 이래 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의무를 다 지켰으면 이제 뭐 면해 준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된 게. 지금 여 3표 산업에서 맞는 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심지어 이거는 지금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처벌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못 해요. 회사 입장에서. 꼼짝없이 사장님은 예를 들어 골프를 치고 있다가 지금 저때 골프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설상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깜빡이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그날 일하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워낙 큰 기업들이니까. 현장만 알고 있는데 보통 현장 관리 감독자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위험한 작업 중에는 석재 발파죠. 구멍 뚫고 있다가 흙이 무너진 건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란 보장도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하든 안 하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선 직원이 안 다치는 게 최고 좋아요. 괜히 산재보험 해서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회사 사장님들 직원 다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근로를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질 뿐더러 그 대체 인력을 또 구해야 한다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가능하면 안 다치고 오래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사장님들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저희 후보께서 나오셨는데 이게 4일날에 중소기업들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제가 뉴스 기사 캡처 떠왔는데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딱 안 후보가 기업인이라고 딱 얘기하죠. 펜스 설치 안 하고 사람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뭔가 다른가? 이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에 별로 아무런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걸 발의한 정의당과 민주당 뭐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니까 같은 여당이자 이제 진보 측인 이제 민주당도 동의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어, 나라를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은 뭐 사장님 처벌하면 노동자가 뭐 기뻐하나요? 힘없는 노동자가? 뭐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좋아할까요?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데 오너가 없는데 오너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빈 공석은 누가 채우고 그 막대한 벌금은 또 한 번 맞으면 인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생기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안전 대응 나서고 있는데 예, 여기 회사가 커서 자전거 타고 움직여요. 자, 지금 이제 공장들이 이제 가이드북이라는데 아니 이게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거는. 근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거란 법이 있나? 그때마다 사장님들이 깜빵 가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회사 차려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회사 차리고 기업을 운영합니까? 예, 오너한테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실수로 사람이 보통 지게차 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안전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기계에 손이 꼈다 컨베이어 벨트에 꼈다 이게 다 사람이 안일하게 일을 해서 그래요. 안일하게 빨리빨리 하라는 우리나라 근본적인 속성도 있지만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게차나 이제 이런 건설 장비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 운전자가 뒤를 안 보거나 뒤에 유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유도해 달라고 말만 하면은 안 해줄 사람은 없어요, 보통. 길 앞에 뒤에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안 봐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할 뿐이에요. 예.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이제 근로자에게 관리 감독자가 잘 주시시켜 주고 관리 감독자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또 야간에 이제 작업하다가 야간 작업이 계속 사고 나면 야간 작업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 효율 능력성이 훨씬 떨어지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법이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황금 밀크는 대략 지금 회사 생활 한지 하나 둘셋넷한 7, 8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은 근로자인 저도 뭐가 좋은 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속 시원하게 이제 벌 내주면 뭐 좋아하십니까? 예, 내가 다니던 회사 어차피 뭐 회사 안 다닐 거니까 뭐 사장 망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중소기업들 같은 데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오너 한번 무너지고 벌금으로 할인 한 푼 안 해주고 할부도 안 되는 벌금을 억 단위로 때려받으면은 중소기업들 무너져요 그냥. 가장 많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중소기업인데 가장 많이 열악한 것도 그런 거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많은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는 90% 이상 인재다. 예. 사람이 실수해서 생긴다. 기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 기계의 문제도 미연에 방지한다면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천재지변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사람이 대부분 다 문제다. 그래서 사람한테 주의시키려고 교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예, 저의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로봇이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예, 잠깐 졸고 한눈 팔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안일해지는 순간에 누구를 위한 법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으로 법을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만든 법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고 슬픈 건 맞은데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이게 전 국민들한테 다 지켜지는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지금 이 역효과가 생겨요. 역효과는 기업이 위축되고요. 기업을 만들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세웁니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한번 삐끗하면은 바로 깜빵에다가 벌금 억 단위로 때려봤는데 누가 회사를 차려요? 차릴 마음도 안 생기고요. 차라리 남 밑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계속 이 상태로 뒤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안 생기고요.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안 생기고요. 위험한데 왜 해요? 다 서비스업으로 바꿔버리시.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저는 황금 밀크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경황된 목소리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의 주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황금 밀크와
대화 나누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대화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이 녀석 영상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